제가 사실 강주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제 강의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꿈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꿈에 대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그 꿈이, 작은 꿈은 좀 더 꿈이 커지고, 그리고 꿈이 커진 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전공 분야가 원래 식물학이고, 그 식물의 생장과 발달, 그리고 병에 대한 저항성 메커니즘을 어떻게 식물이 작용을 해서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학생은 이름이 뭐죠? 네? 백은서. 백은서 학생은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요?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요? 아빠 사이드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왜 아빠를 닮았을까요? 네, 뭐 때문에? 유전자. 맞아요. 유전자 때문이에요. 아, 훌륭해요. 박수 한번. 오. 우리 생물은, 자, 생물 하면 크게 동물, 식물, 미생물 그렇게 나누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100세 시대를 살고 가기 때문에 아프면 약국 가고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을 먹기 때문에 대부분 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놀랍게도 많은 것을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선물을 많이 줘요. 당장에 식물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도대체 그 식물 세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 중에 그 일들을 조절하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기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원사 학생이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나를 좀 괴롭힌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생물은 빛이나 모든 요인들에서 반응을 보여요. 그죠? 단지 우리가 그거를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시는 사람과 코카콜라라고 하는, 뭐 꼭 그 브랜드를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소프트 드링크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위에서 반응하는 유전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마치.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 엄마한테 화가 나면 엄마한테 제일 화풀이 해야 안 해요? 화풀이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엄마가 화를 달래주고. 그럼 엄마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받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근데 식물은 한 번 심어지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요. 우리는 도망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식물이 어떻게 생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병이나 어떤 스트레스에서 반응을 하는지, 그 세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 미생물 나누는데, 식물은 특히 뭐래요?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하는데 원료는 뭘 써요? 이산화탄소하고, 기공을 통해서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을 통해서 햇빛이 있으면 뭘 만들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즉 당을 만들어요. 글루코스라는 당을 만들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먹어요. 그걸 포도로 먹고, 사과로 먹고, 딸기로 먹고, 참외로 먹고, 수박으로 먹고, 그죠? 쌀로 먹고. 그러니까 식물이 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지구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이 해남이라 해남의 음식 밥상을 찾아온 거예요. 제 고향 해남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근데 꿈을 어려서부터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꿈을 가졌어요. 자, 오늘 또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제가. 강주 온 김에 뵙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저 시골에서 일하기 싫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랬대요, 제가. 제가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오늘 또 어머니가 그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어찌됐든
그런데 보면은 이제 3대가 살고 있죠. 3대가. 그죠? 3대가. 자,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아주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죠? 자, 매일 세포가 분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분열되겠죠. 그 분열되는 것들을 다 조절을 뭐가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조그만 아이가 얘기했던 뭐가 해요? 유전자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죠? 조절? 그러니까 배운 학생은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하지 말아야 되겠어? 감사해야 돼. 왜?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학생들이. 자, 그런데 이렇게 식물은 어때요? 자, 지금은 뭐 초록이 있지만 다 가을 되면 낙엽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고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동물의 생로병사. 태어나면 나이 들어서 늙어지고 병들고 그다음에 죽고. 이게 추루예요.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추루. 그죠? 진리라는 이야기죠. 진리. 그런데 사람들의 바람은 뭐예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매일. 그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자, 사람들의 뭐예요? 이거는 위시. 바람이에요.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뭘 하려고 해요? 과학자들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왜? 사람들의 바람이 이거니까. 그죠? 그 바람을 찾는 게 뭐예요? 솔루션이에요. 해결이에요. 그 솔루션이 뭐냐? 생명과학이고, 생명과학 안에는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발달학, 단백질체학, 유전학, 육종학, 생명공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물학에 관심이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 왜? 사람들의 위시가 끊임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꿈을 가지세요. 작은 꿈을 키워가세요. 오케이?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하면은, 특히 동물세포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가 있고,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우리가 말하는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 23개,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 몇 개? 23개.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다 분석이 됐어요. 언제? 2000년대 초에. 그걸 우리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가 있냐? 약 3만 개에서 3만 5천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다 아직 몰라요. 아직도. 그리고 염기쌍은 몇 개가 있냐?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해요. 세포 하나에. 그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염색체라고 하는 응축된 상태, 즉 세포가 분열되면서 응축된 상태를 우리는 염색체라고 그러는데, 그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자, 거기 대신에 식물은 뭘 갖고 있냐? 미토콘드리아도 있지만 염록체를 갖고 있죠. 광합성이라는 염록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고, 동물과 식물 세포는 조금 차이가 있다. 세포 소기관들이. 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다?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모든 세포의 기존엔 어떤다? 다른 세포로 땄다.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분열돼서 여러분들이 체중도 늘어나고 키도 크고 신장이 커지고, 그리고 그 세포가 하나 분열될 때마다 정확하게 30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염색 그 DNA 성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증식이 정확하게 일어나죠.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암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어디에? 유전자가 조절하고 있고, 그 환경이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걸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세포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안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스트레스 하면 친구가 주는 스트레스, 엄마가 주는 스트레스,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우리가 마시는 뭐에, 우리가 마시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그게 반응하면 뭐가 돼? 유전자가 반응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절대 친구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자, 그래서 엽록체는 식물세포의 발전소라고 하는데,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과 틸라코이드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를 있는데, 여기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탄수화물을 놀랍게도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식물세포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뭐다? 엽록체다라는 거죠. 엽록체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염색체를 보니까 이렇게 쌍을 갖고 있는데 이 쌍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동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22쌍과 여기 XY면은 남성이고 그죠? XX면 여성이죠.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한다. 이 염색지상에 있는 DNA, 염기서열을 다 인간들이 분석해 놨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1번 염색체 어느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매라든지 또는 무슨 뭐 디프레션이라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아직도 노출되고 있고 그 노출된 것들에 대한 치료의 방법들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 대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기쌍을 보면은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염기는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신과 항상 이렇게 수소 결합을 2중, 3중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왓슨 크릭이 50년대에 이제 찾아내가지고 그걸 노벨상을 받았고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상의 유전자가 발현되면 우리 유전자라 진이라고 그러는데 전사에 의해서 메신저 RNA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합성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 하나의 ATG라고 하는 하나의 코돈이 만들어지고 그 코돈에서 메사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단백질을 이루어요. 그 단백질을 이루는데 만약에 이 유전자가 여기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 그러면 뭐가 돼?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ATG라고 하는 첫 번째 코돈이 있고 그 코돈에 메사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암호하고 그 아미노산이 암호화된 메사연이 있고 이 단백질이 매우 식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단백질을 암호화시킨다. 뭐에서? 핵 내에서 유전자를.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하나의 우리 사람의 몸속에서 또는 식물의 세포 안에서 하나의 현상이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 물질을 우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예를 들자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이 인슐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효소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유전자가 암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되면 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축적되고 이 물질은 안 만들어지겠죠? 당뇨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이 최종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형 당뇨는 어떻게 해요? 인슐린을 직접 우리 몸에다 주사로 넣어줘야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2번씩 예를 들어서. 그리고 2형 당뇨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유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효소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단백질이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유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유전자를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좋은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돼. 돌연변이가 안 일어나게끔. 오케이? 무슨 말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임금들의 생로병사를 보면은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이런 분들 뭐 해주겠냐면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왜?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폐혈증, 종기. 그래서 그 궁궐에서 임금을 치료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랬죠? 어이라고 그랬죠. 그 어이들이 무슨 일까지 했어요? 왕의 종기 부분을 없애려고. 잘랐어요? 아니요. 직접 어이가 혀로 빨아가지고 그 종기를 없애려고 노력했거나 또 뭘 했어요? 거머리를 갖다가 거기다 붙였어요. 거머리. 거머리 알죠? 근데 그게 얼마나 미개한 방법이에요. 그죠? 치료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태조는 당뇨가 굉장히 심했고 세종도
세종하면 뭘죠?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 그죠?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저녁이면 밤마다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왜?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당뇨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선 왕들의 성례병사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과학자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균학자인데, 내가 다음 달에 스코틀랜드를 가요, 제가. 근데 항균 물질인 리소자임과 푸른 곰팡이에서 뭘 찾아냈어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처음으로 우연하게 찾아냈어요. 우연하게. 예? 그 페니실린이 나옴으로써 인류는 엄청난 혜택을 봐요. 항생제를 만들어냄으로써. 그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당뇨의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어디에 결합하냐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곳에 결합을 해요. 그죠? 결합을 하면은 이 세포 안쪽의 단백질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미노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해요. 그 인산기가 결국 인슐린에 대한 신호를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신호에 의해서 다음 단계의 단백질로 인산기를 보내줘서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그 신호가 계속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글리코겐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혈액 속의 당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당뇨 환자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가.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쉽게 글리코겐 합성 효소가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간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혈당은 일정해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데 당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이 신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당이 식사를 하면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빨리 이쪽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겨요? 신호가 안 왔으니까 혈액 속에 당이 많아요.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는 뭐예요? 식사한 다음에 항상 뭐예요? 운동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부작용이 있어요. 당뇨 환자. 그죠? 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늘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호들이.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식물 아까 얘기했어요. 한번 심어지면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요? 비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비가 안 오면 식물이 썰스티하죠. 가물어져. 목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가만히 있는데 땅속에서 곰팡이들이 많이 자라면 식물 뿌리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 신호를 봐도 식물이 감지하겠어요? 감지 안 하겠어요? 감지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동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식물은 여러 호르몬들이 있는데, 자, 세포 분열, 세포 신장, 분화 조절, 기관 분화, 그다음에 어떤 성을 식물도 메일과 피메일, 즉 암컷과 수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 광어, 회는 암컷과 수컷이 뭐에서 결정될까요? 혹시 알아요? 바닷속에서. 광어. 영어로 우리 플라운더. 광어는 뭐에서 결정될까요? 바닷속의 온도. 수온이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암컷이 되고 18도 이상 올라가면 수컷이 되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성이 바뀌어요. 또 식물에서는 성이 바뀌는 게 토양 속의 질소의 농도에 따라서 식물이 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식물도. 자, 그런데 식물도 호르몬들이 있어요. 자, 지베렐린이나 호르몬, 오옥시나 호르몬, 에틸렌, 자스모닉 애시드, 브라시노라이드, 살리실릭 애시드, 스팅골락톤, ABA, 이런 호르몬. 제가 미국에서 가서 많이 연구했던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브라시노라이드라는 호르몬에 대한 작용 기작에 대한 연구예요. 이 호르몬은 없으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거의 자라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생물학적, 비생물학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줘요. 즉, 비생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가뭄, 온도,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막 식물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막 가득 찬 거. 이런 것은 물리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생물학적인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 곰팡이, 인섹트, 곤충 뭐 이런 것들. 살아있는 생물이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런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이 많은 유전자들이 반응을 보여요. 자, 반응을. 자, 그래서 식물 호르몬 오옥신 이야기를 했는데 오옥신 같은 경우에는 뿌리 생장을 촉진시키고 줄기의 신장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지베렐린 같은 경우도 돌연변이가 되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자, 지베렐린이 많으면 키만 커져요. 키만 커져요. 지베렐린이 많으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도 호르몬이 부족하면 포도가 잘 맺질 않아요. 자, 이렇게 포도가 풍성하게 맺어요. 포도가. 그 다음에 브라시노라이드라는 호르몬은 식물이 이 호르몬이 없으면 이렇게 안 자라요. 그런데 있으면 정상 자라고. 이렇게 잘 자라고 안 자라고. 그러니까 호르몬 하나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르몬에 의해서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호르몬이 이와 같은 신호를 보내듯이 식물에서도 그런 호르몬들이 이와 같은 신호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동일한 유전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키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 나가면 금요일 날은 반드시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는 너희들이 해. 왜?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물질이긴 하지만 가스 호르몬이에요. 가스 호르몬. 예를 들면 내가 가을에 대봉감이 엄마가 대봉감을 사왔어요. 사왔죠? 근데 빨리 홍시를 먹고 싶어요. 빨리 홍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바나나를 하나 사다가 딱 그 박스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바나나에서 뭐가 나와요? 에틸렌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럼 에틸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죠? 아, 빨리 과일을 익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에틸렌. 그런데 에틸렌이 드라우트에 대한 저항성도 갖게요. 식물에. 드라우트는 뭐예요? 가뭄이에요. 그리고 히트 스트레스, 고온에 대한 저항성도 갖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벌레가 먹을 때 못 먹게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식물에. 무슨 일을? 벌레가 싫어하는 물질을 식물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운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벼가 이렇게 물에 막 쌓였잖아요. 그러면 에틸렌이 만들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복잡한 신호들이 식물의 세포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식물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함부로 밟으면 안 돼. 왜? 밟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에틸렌의 작용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자, 에틸렌을 처리하면은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에틸렌을 처리하면.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에틸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잘 자라요. 콩나물 보면 생각하면 돼요. 콩나물. 콩나물인데 이렇게 자라는데 콩나물 에틸렌 처리하면 이렇게 안 자라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현상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많은 현상들이 세포 안에서 유전자로 해서 단백질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순한 하나 현상을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우리는 단풍을 보러 구경을 가지만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왠지 조금 서글퍼하지만 다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는 브라시노라이드라는 호르몬을 보면은 자, 브라시노라이드의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거의 점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자라죠. 그죠? 자, 그만큼 유전자 하나가 중요해요. 유전자 하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꽃가루에서 추출물과 처리하지 않는 거. 자, 꽃가루 추출물에서 처리하지 않는 거, 처리한 걸 보면은 표피세포의 크기가 어떤 게 더 커요? 왼쪽에 있는 게 훨씬 크죠. 자, 이건 작죠. 자, 이 결론에는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꽃가루 추출물 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물질이 세포의, 표피세포의 길이를 어떻게 하고 있다? 크게 하고 있다가 결론이죠. 근데 이 논문이 언제 나왔어요? 1941년에 나왔어요. 미국의 농무성 과학자들. 미국의 농무성 과학자는 현재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농진청 과학자들입니다. 1941년 하면 무슨 시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그때 논문을 낸 거예요. 이런 논문들을. 자,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생합성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까 그 어떤 하나 예를 들었듯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단계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효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효소는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유전자가 암호화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겠죠. 그 단백질이 유전자가 잘못되면, 이 단백질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스텝에 이 스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호는 그렇게 지나간다. 내가 한 대를 누구 탁 쳤지만 그 치는 게 벌써 이 사람한테는 신호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하거나 나쁜 신호를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가면 절대 친구들한테 나쁜 신호 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애기장대 식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지만,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즉, 돌연변이 식물체가 생기는 거예요. 돌연변이 식물체가. 그리고 그 돌연변이 식물체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 호르몬, 이 결핍된 돌연변이 식물체는 그 최종 산물이라고 하는 브라시노라이드라는 호르몬을 여기다 다시 스프레이로 뿌려주면은 이 식물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돼요. 자, 돌연변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다시 좋은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정상적으로 발육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에 결합하는 수용체, 리셉터가 망가진 거거든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리셉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 회복이 안 돼요. 즉, 당뇨 환자의 제2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리셉터가 작동을 안 하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그 수용체가 세포 안으로 신호를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의 신호가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식물에서도. 자, 그런 연구들을 과학자들이 했고, 제가 지난 20년 이상 동안 그런 연구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식물이 생장과 발달을 기본적으로 해야 뭘 해요? 종자를 맺고 열매를 맺고 뭔가를 우리한테 뭔가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을. 근데 식물이 생장을 못하면 정상적인 광합성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또 식물이 생장을 하는데 병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내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식물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 배은수 학생한테 누가 쌈을 걸어왔어. 귀찮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모드로 가죠? 방어 모드로 가죠, 방어. 그죠? 나 안 맞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만? 방어에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식물은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오려고 해요. 그러면 식물이 생장을 계속 하려고 하겠어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겠어요? 다른 데 쏟겠죠. 뭐에 대해서? 병을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식물의 생장이 멈추겠어요, 안 멈추겠어요? 멈춰요. 그것도 신호예요.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병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딜레마는 뭐냐면, 병에 대한 저항성 있는 식물을 개발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랄까,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그게 딜레마예요. 과학자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뭐냐면, 정상적인 생장을 하면서도 병에 대한 저항성을 계속 갖는 식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식량을 해결하려고. 왜?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넓은 땅에다 뭐 짓고 있어요? 아파트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건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지는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과학자들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어떻게 하려고? 높이려고 해요.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닭도 많이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먹이만 주고. 그렇듯이 단위 면적당 식물이 생산해낼 수 있는 광합성 산물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하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유전공학적으로 생명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자들을 핸들링 해가지고 그 좋은 유전자들을 식물에다 도입해서 생산성 있는 광합성이 증가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 있는 식물을 개발할까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하는 미생물이에요. 박테리아예요. 세균이에요. 단세포예요. 단세포. 즉 하나의 세포예요. 이 세포에는 염색체, DNA가 있고 여기에 작은 플라스미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플라스미드가 있어요. 둥그런.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플라스미드를 꺼냈어요. 밖으로. 실험실에서 내가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꺼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해요. 학부생부터 여러분들 대학교 오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실험들을 해요. 그리고 대학원 때도 그런 실험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유전자를 어떻게 여기에다 집어넣고 여기에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다시 다음에 보여주는 이런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세균에다가 집어넣으면 아그로박테리움은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식물에도 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이 있어요. 식물 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라운 갈이라고 해요. 그런데 크라운 갈을 조사해 보니까 아그로박테리움인 토양세균인 아그로박테리움의 어디에? 토양세균인 아그로박테리움의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곳에 식물이 끼어 들어가더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즉 토양세균의 아그로박테리움의 그 플라스미드가 식물의 염색체 안에 끼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하,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다면은 이 플라스미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실어서 식물체에다 집어넣으면 식물체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식물. 그래서 애기장 때 조직이라든지 벼, 옥수수, 대두, 토마토 이런 데다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NGO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GMO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즉 GMO는 외부에서 유전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딜레마예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을 개량해서 뭔가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또는 NGO 단체에서나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그런 식품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냐면 유전자의 편집이라고 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편집.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써요. 책을 쓰면 무슨 일이에요? 시집을 쓰거나 에세이를 쓰면 뭐예요? 출판사에 보내잖아요. 출판사에 보내면 출판사의 직원들이 그걸 책으로 만들어 오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저자한테 다시 보내서 정확하게 틀린 것, 맞은 걸 이걸 구분해서 이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영어로 프루프 리딩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교정. 그런 말을 써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유전자를 집어넣지 않고 원래 염색체 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잘라내거나 더하거나 뭔가 편집을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클로닝 해가지고 식물체로 형질 전환을 시키면은 이렇게 내가 집어넣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식물은 이 항생제 배제에서 자라요. 그죠? 이거는 내가 집어넣은 유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종자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자, 선별하고 있죠? 자, 조건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대부분 죽고 있죠? 이게 형질 전환된 식물체예요. 자, 이런 일들을 왜 많이 하냐면 다양한 식물에도 아까 보였던 그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에도 유전자가 약 25,000개가 있어요. 그 25,000개 중에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것은 병정, 어떤 것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들인데 그 유전자들의 기능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식물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식물의 생장과 발달, 환경 저항성 또는 병 저항성, 작물의 수확량 증대 또는 우리 몸에 좋다는
2차 대사 산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양의 증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체에다 집어넣는 일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에서 신호 전달을,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가 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뭐가? 단백질이 인지를 하고, 그걸 인지해서 계속 신호를 내려보내서 뭐가 되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그 신호에 대해서, 그 신호가 뭐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그죠? 자, 그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는 건 동물 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 식물 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비슷한데, 재료를, 실험 재료를 어떤 걸 쓰고 내가 하느냐. 나는 식물 세포가 좋아. 식물이 좋아. 그러면 식물을 연구하는 거고, 동물이 좋으면 동물을 연구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쥐를 잡아야 되고, 뭐, 개구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식물은 그냥 키워서 뭐, 등등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2017년에 지리산 둘레길을 가면서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자, 이 두 식물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학생이. 자, 이쪽은 꽃이 피지 않았고, 이쪽은 꽃이 피었고, 이미 꽃이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둘레길이니까 길이 넓겠어요? 얇겠어요? 좁겠어요? 좁아요. 근데 이것은 둘레길에 콘크리트잖아요. 지금 여기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한가운데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콘크리트에 벗어난 흙에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쪽이 더 무성하죠? 자, 무성하죠? 그죠? 자, 이쪽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현재? 자, 생각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식물 입장에서. 네.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지금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 자라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자, 어떤 스트레스가? 갇혀있는 스트레스? 물이 충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양분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식물은 그거에 대해서 뭘 반응을 했어요? 꽃으로 반응을 했죠. 꽃으로. 왜? 왜 꽃으로 반응했어요? 꽃은 스트레스 받으면 꽃이 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민들레 홀씨 씨를 맺히는 거죠. 씨를 맺힌 다음에 이 식물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도 질환이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와요. 그렇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나는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추위나 물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으로 피워요. 꽃이 빨리 피워야 돼요. 왜? 꽃을 빨리 피우고 종자를 맺고 자손을 번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꽃을 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민감해요. 식물도. 그런데 식물도 그렇게 민감한데 동물은 얼마나 더 민감하겠어요? 사람은 얼마나 더 민감하겠어요? 말 한마디도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을 이쁜 말이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이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께 이쁜 말이 해야 되겠어요? 나쁜 말이 해야 되겠어요? 그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신호를 상대방한테 보내면 보낼수록 누가 더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해요. 그렇죠? 막 생물 강의 나가지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죠. 그죠? 자, 식물에서도, 고등 식물에서도 신호는 그렇게 와요. 자, 이게 호르몬이에요. 아까 브라시노스테로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인데 여기 세포막이 있어요. 자, 세포막.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어요. 자,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어요. 막에 뭐가 있냐면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에 이 호르몬이 와서 결합을 하면은 그 신호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통해서 단백질들을 만들고 그 단백질 통해서 뭐예요? 식물의 생장과 발달하고 기공을 만들어내고 콩깍지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런 모든 것은 신호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가 화살표 방향은 신호가 뭐예요? 이 신호는 정상적인 촉진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단백질, 이 밑에 단백질은 뭐야? 정상적으로 이걸 신호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호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에서는
이런 표시를 억제한다고 표현하고 이거는 촉진한다고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의 신호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병이 여기에 오면 식물 전체에서 병이 이파리 하나에 오면은 그 이파리에 오는 신호가 결국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다른 식물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병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이파리들은 쌩쌩해요. 왜? 이미 병에 대한 저항성이 신호가 갔기 때문에. 자, 식물은 그렇게 빠르게 신호를 전체 식물체로 전달을 시켜요. 네? 전달을. 자, 그러면 식물은 병용균에 대해서 어떤 면역 기능을 존재할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옥수수 잎인데, 옥수수 잎이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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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은 식물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병에 걸렸는데 거의 이 숙주세포, 즉, 병균이 와가지고 그 세포에 와서 들어와서 살잖아요. 근데 이 식물을 다 죽이고 있어요? 안 죽이고 있어요,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식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이 균이 식물을 갖고 있는 모든 영양물을 자기가 다 빨아먹어버리고 이 식물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본인도 나중에 죽겠죠. 왜? 더 이상 영양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트로프라고 그러는데 식물도 살고 병도 살고 두 개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일부는 죽이기도 하고 일부는 살고, 그래 해미, 반, 절반 그런 이야기예요. 식물들은 다양하게 어떤 병용균이 식물에 오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식물의 신호도 달라요. 자, 병용균들은 병원성을 증진시키는 어떤 이게 병용균인데, 이 병용균이 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을 직접 이 안으로 들여보내요. 식물 세포 안으로. 균이 이 단백질을. 그리고 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신호 전달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억제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발현돼서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의 전부 다 활성화 어떻게 전부 다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이 즉 식물의 병에 대한 저항성을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지금 턴오프되어 있잖아요. 즉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용균이 아주 교묘하게 식물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수준에서. 자,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은, 자, 배추가 있는데, 배추는 가장 큰 문제가,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아마 뿌리트문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뿌리혹을 만들어요. 배추의 뿌리에 혹을 만들어요. 그리고 배추를 말라 죽여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뿌리에서 올라가는 물을 흡수를 못하게, 영양물 흡수를 못하게. 그래서 말라 죽여요. 자, 이거는 저항성 있는 건 말라 죽는 건데, 그런 신호들을 내려보내서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유전자들이 작동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유전자가 작동이 돼가지고 병을 억제를 시키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어느 수준에서는 그것이 무너져요. 우리가 면역 기능이 있다가도 어느 정도까지 견디지만 그 이상 가면은 면역 기능이 무너져가지고 병에 걸리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식물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다양한 방어 기작이 있어요. 식물 세포 안에서. 자, 예를 들면 병용균이 식물에 접근하면은 그걸 인지해가지고 식물 세포 안에서 신호를 보내서 골지체에서 다당류를 분비해가지고 다당류가 어디에 가냐면 칼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를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뭘 하냐면 장벽을 쳐요. 장벽을. 그래서 물리적으로 병용균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장벽을 쳐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ROS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이 병용균이 독소 역할을 해요. 또 다른 방법은 2차 대사 산물인 파이토알렉신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병균이 싫어하는 2차 대사 물질을 만들어서 방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무너져요. 식물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식물에 뭐가 있냐면 R 단백질이라고 하는, 즉 리시스탄트, 저항성 단백질들이 또 이런 이펙터들을 잡아서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식물이. 그러니까
1차, 2차, 3차적인 방어 기작들이 늘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신호가 딱 한 가지면 그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데서 또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를 증식을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그래서 호전이 됐는데 다시 어느 순간에 또 암이 재발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식물도 공격을 받고 있고. 자, 여기는 이제 다양한 식물들이고 그 중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 중에 많이 있어요. 채소들 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양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 배추 안에 이런 우리 몸에 좋은 2차 대사산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든지 우리가 몸에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배추를 먹고 살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품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기능성 식품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인간의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생산하느냐의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야채를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세포하고 공격해서 싸우거든요. 즉 암세포와 싸움을 해요. 우리 몸속에서. 자, 이 실험은 이제 제가 직접 했던 실험의 결과예요. 자, 어느 날 이 소문자 이텔리그루서지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브라시노라이드의 호르몬 리셉터가 망가진 거예요. 자, 망가진 거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잘 자라지 못해요. 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이 WS2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식물이고 이 브라이온-5라고 하는 이 식물에다가 정상적인 브라이온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때 형질전환 시켜가지고 식물체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이 식물의 유전자가 망가졌는데 이 식물을 대신하는 정상 유전자를 다시 집어넣어 줬으니까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라겠죠? 자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 벌레를 이 가운데에다가 5마리를 풀어놓은 거예요. 5마리를 풀어놨어요. 5마리를 풀어놓고 뚜껑을 닫고 저는 오후가 됐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검게 이렇게 작게 보이는 이게 스팟이 뭐냐면 이 벌레가 싼 그 분뇨예요, 분뇨. 배출한 분뇨. 그러니까 밤새 여기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일부 갉아먹었죠? 근데 어디를 제일 많이 갉아먹었어요? 어디를? 이거를 제일 많이 갉아먹었어요. 즉, 이 식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벌레한테는 맛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맛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맛있는데 5일 동안 그거를 계속 키운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그리고 따로따로 놓고 키우고 나서 이 벌레의 무게를 쟀더니 어떤 게 가장 벌레의 무게가 커요? 높아요? 무거워요? 많이 먹은 녀석이 무게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그만큼 이 벌레한테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식물은 이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단지 뭐예요? 이 식물은 호르몬의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마치 식물의 어떤 한 부위를 벌레가 갉아먹거나 또는 우리가 자르거나 이파리를 하나 따면 그 신호는 빠르게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시스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시스테민이 이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그 신호가 빠르게 가서 핵안에 있는 뭐를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막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식물들의 신호를 억제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잎에 운딩이 오면은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갉아먹어도 그 벌레가 맛이 없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한다는 거죠. 방어들을. 그런데 그 신호가 어떤다?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신호가. 빠르게. 그렇게 민감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논문은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어떤 하나의 벌레가 이걸 먹게 되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라이크 이온 채널이 있는데 그 유전자들에 대해서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어진다. 그리고 뭐한다? 디펜스가 일어난다. 방어가 일어난다. 뭐에 의해서? 호르몬의 신호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유전자들은 어떤 신호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인다, 안 보인다?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내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밤늦게 절대로 라면 먹지 말아라. 실제로 밤늦게 공부 더 하려고 라면 끓여 먹거든요. 공부 더 하려고 배고프니까. 근데 그건 먹으면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라면을 먹으면 머리에 있는 피가 다 어디로 가요? 가능한 위로 많이 가다 놔. 왜? 위에서 이거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피가 부족하니까 졸리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먹고 잤으니까 뭐예요? 위에서 역류를 해요. 역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강 안 좋죠. 위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라면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하여튼 밤에 늦게 먹는 건 좋지가 않아. 라면이 아니더라. 그리고 그 라면 국물 안에 뭐가 있어요? 염분이 또 너무 많아요. 소금이. 근데 우리는 소금 너무 많은 거 우리 세포에는 스트레스야. 그죠? 식물도 소금 많이 뿌리면 어때요? 죽어요. 스트레스예요.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유전자들이 발현된다. 어떤 신호가 되는지. 그리고 유전자와 단백질들은 유전자가 잘못되면 단백질도 잘못된다. 잘못되니까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식물 세포 내에서 호르몬의 역할과 신호 전달은 어떤다?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들이 발현되고 증가하고 감소된다. 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병균에 대한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들이 식물에도 존재한다. 그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신호에 대한 매우 특이적인 신호 전달들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자,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학생 꿈이 있어, 없어? 우리 학생 꿈이 있어? 자, 뒤에 학생 꿈이 있어, 없어? 자, 꿈이 있죠. 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살면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수의사. 오케이. 또? 경찰. 듬직해. 자, 온라인으로 하이파이브. 오케이. 자, 듬직해. 자, 저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지금도 꿈이 있어.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꿈이 없는 학생들은 꿈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꿈이 작은 학생들은 꿈을 크게 해주고, 그리고 내 강의와 내 지도를 통해서 그 꿈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교수로서.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졸업한 학생들이 성장해 가고 하는 모습을 내가 직간접적으로 내가 보고 알면 나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자, 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학교를 가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정이에요. 자, 꿈에다 플러스 열정을 했죠. 그 열정이 있으면 무슨 일이 하게 생겨요?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도 세우고 1년의 계획도 세우고 10년 후의 계획도 세우고. 그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뭘 해요? 내가 그걸 하나하나 실천을 하려고 해요. 실천을 해요. 자, 여기까지. 자, 세 가지의 팩터, 요인들, 꿈, 열정, 실천하면은 이걸 하고 있으면, 자, 이걸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신가요? 아니면 학부모님이신가요? 자, 만약에 이거를 하고 계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무슨 일이 생겨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자,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Peace of mind. 그죠?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내 표정이 밝으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 안 내? 안 내요. 짜증을 안 내니까 뭐가 돼? 학교 가면 관계가?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져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좋은 관계의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살아갈 때 도움을 줘요, 안 줘요?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알았죠? 자, 꼭 세 가지 실천하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